추주와 위크데이가 나와 있는 1번 문제. 뭐 추주 함수는 우리가 선택 함수라 해서 앞에 선택 번호를 구하고 그 번호에 따라 1일 때, 2일 때 이게 사용하는 함수예요. 1일 때, 2일 때 254번까지 번호에 따라 해야 될 일을 정하는 건데, 그래서 추주 함수가 나오면 선택 번호를 구한 다음에 추주를 놓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선택 번호를 사용하는 것을 위크데이를 놓았어요. 위크데이. 그러면 얘는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을 숫자로 돌려주는 거죠. 그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건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을 숫자로. 방법 1은 일요일부터 1, 2, 3, 4, 5, 6, 7 생략 가능합니다. 방법 2까지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방법 2는 월요일부터 1, 2, 3, 4, 5, 6, 7이 나오는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단 요일 계산 시 월요일이 1번이 나오는 유형으로 지정해서 사용을 할 거, 우리는 방법 2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요일과 같은 문자열 전체를 표시하세요. 그러니까 생년 월일을 이용해서, 여기 생년 월일을 이용해서 이 사람의 태어난 요일을 표시하라는 거예요. 요일을. 그러면 그 요일에 해당되는 숫자를 알기 위해서 위크데이를 넣어주시고, 위크데이를 놓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생년월일에 해당되는 날짜에 해당되는 요일에 해당되는 것을 숫자 2번 방식으로, 월요일이 1번인 2번 방식으로 구해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선택 번호를 1번부터 7번까지 구하면 추주 함수를 이용해서 마법사 들어가시면 2번 방식을 썼기 때문에 1번이 월요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월요일부터 쓰시면 돼요. 월요일, 그 다음에 화요일 탭, 수요일 탭, 목요일 탭, 금요일 탭, 그 다음에 토요일 탭, 일요일 탭. 그래서 7개를 넣어주시고 이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추주 함수가 나오면 항상 선택 번호를 먼저 구하시고 그 선택 번호에 해당되는 내용을 추주 함수에서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네, 2번 if, mid, or. if 함수야 우리가 많이 하는 거죠. if 함수 조건을 넣어주고 그 조건이 참일 때 뭐 할까, 거짓일 때 뭐 할까를 사용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or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mid라는 함수를 사용했네요. mid는 문자열 뽑기로 문자열을 지정하고 시작 위치를 지정한 다음에 뽑을 개수를 넣어주는 형태로 사용하시면 돼요. 오화는 조건이 여러 개 있을 때 사용하는 거죠. 조건이 해서 254개 사용하는데, 얘는 하나 이상이 참이면 결과가 참이되는 연산이죠. 그래서 이거나로 사용되는 연산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민등록 번호를 이용하여 8번째 자리가 1이나 3이면 남, 2나 4면 여. 그러니까 1이나 3이면 남, 아니면 여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게, 여기도 이제 함정이 있어요. 레프트, 라이트, 미디에서 뽑힌 결과는 문자이기 때문에 문자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능하시고 미드에 의해서 주민번호에서 8번째에서 하나를 뽑았을 때 그 값이 1이에요. 이렇게 1 그냥 쓰시면 안 되고 문자 비교이기 때문에 따옴표 1을 넣어주셔야 돼요. 그럼 얘는 2번이니까 펄스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1 또는 3이니까
앞에다 오와 연산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복사해서 밑에다 붙이시고 1 대신에 3을 넣어줘서 1 또는 3이면 하고 윤리식을 마무리하시고 채워보면 여기에 true가 나온 사람들의 내용을 봤더니 1, 3, 1, 1, 1 그 true가 맞죠? 그럼 이제 if 함수에 의해서 참일 때 남, 거짓일 때 여라고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커서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참일 때 남, 아니면 여. 그리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꼭 기억할 거는 left, right, mid에 의해 뽑힌 결과는 문자니까 항상 문자열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단계도 3단계로 5화부터 하지 마시고 항상 조건 2를 먼저 하신 다음에 5화에 의해서 조건을 정확하게 처리하시고 if 함수에 의해서 남녀를 넣어주시면 돼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인티저와 디에버러지. 자, 디에버러지.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왔네요. 디에버러지하고 인티저. 작은 정수라 그랬어요. 인티저는 작은 정수. 이게 숫자가 들어오면 얘는 작은 정수를 해주는 거예요. 4.7 그러면 얘가 4로. 마이너스 4.7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5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점을 정수일 때는 잘렸는데 음수일 때는 작은 정수로 보내줘야 돼요. 데이터 함수는 뭐 표 전체 범위를 잡으시고 계산할 열 번호를 넣어주시고 조건 범위를 지정하시는데 항상 조건 범위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어디다 입력하라면 입력하고 입력하라는 말이 없으면 표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이구 조건이 복잡하게 돼 있네요. 고급 필터처럼. 그러면 소속이 격리부이면서 첫 번째 조건이겠네요. 영어가 80점 이상 그러면 영어를 복사해서 소속 옆에 놓으시고 그거나 갖다 80 이건 아니면 그 다음부터는 다음 줄에 쓰는데 소속이 관리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원칙상으로는 소속이 관리부였고 얘가 밑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근데 여기 소속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그냥 넣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산 점수가 90점 이상, 그러니까 전산을 복사해서 90 이상이라고 그거나 갖다 90 요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조건 범위를. 테두리가 없어져서 놓겠습니다. 조건이 격리부, 소속이 격리부이면서 영어가 80 이상이거나 관리부의 소속이 관리부이면서 전산이 90점 이상인 사람들의 뭐의 평균을 구하는 거냐면 직원들의 합계가 여기 있으니까 계산한 열번은 5번이 되고요. 조건 범위는 여기고 표 전체는 잡혔죠. 자, 그럼 바로 디에버러지 들어가겠습니다. 넣으시고 디에버러지 넣어주시고 표 전체 범위 잡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계산한 열번호는 5번 조건 범위는 여기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평균이 160.6666 나왔는데 정수로 만들까 소수점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에 라운드업, 라운드 다운, 인티저, 그 다음에 트런케이션 요 5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인티저에 의해서 소수점을 잘라버린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티저는 작은 정수니까 소수점을 잘라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디에버러지 작업을 먼저 하시고 인티저에 의해서 소수점을 자르는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자, 4번 문제는 sum if s네요. 그래서 sum if s
sum if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를 구하고요. 자, MODE 싱글 최빈수예요. 그 범위를 지정하고 이 범위 안에 가장 많이 나온 수, 그러니까 빈도가 높은 게 아니라 많은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몇 번 나왔느냐 해서 많은 거. 그 다음에 sum if 하면 조건을 비교할 범위를 먼저 지정하시고 따옴표 안에 조건 넣어주시고 세 번째 인수가 계산할 범위를 집어넣으시는 거야. sum if s가 붙으면 계산할 범위가 앞에다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함수 두 개 기억하시면서 4번 문제를 보면 구입 수량 빈도가, 여기 구입 수량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빈도가 가장 높은 고객들의 구입 총액의 합계를 구해주세요. 여기 계산할 범위가 여기고 조건을 비교할 범위가 여기가 되겠죠. 이 중에서 빈도가 많이 나온 숫자가 8이에요. 그러니까 8이 많이 나와서 이 8에 해당되는 구입 총액의 합계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sum if하고 들어가서 또 마법사 불러오기가 함수 불러오기 귀찮으니까 MOD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넣으시고 MOD 싱글 최빈수가 하는 거. 그러면 구입 수량의 범위를 잡으시면 내가 최빈수가 8이야 이렇게 나와요. 얘는 조건이에요. 조건. 그래서 앞에다가 sum if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얘를 오려서 조건에다 넣으시고 첫 번째 인수가 조건을 비교할 범위. 구입 수량 중에서 빈도가 높은 수에 해당되는 구입 총액의 합계를 구할 거예요. 구입 총액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구입 총액의 합계가 105만 9천 원이 나왔네요. 자, 이 문제에서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죠. 주의할 점이. 어제 설명드리는 거에서 if로 끝나는 함수의 조건의 계산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if로 끝나는 함수의 조건의 계산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 뭐하라 그랬습니까? 비교 연산자를 따옴표 안에 입력하고 그 다음에 AND 연산자로 뒤에다가 계산식을 결합하는 형태로 쓰라 그랬어요. 근데 이 문제가 조건의 계산 결과를 이용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똑같은 걸 찾을 때는 비교 연산자 늘을 안 써요. 그래서 원래 여기다가 하려면 따옴표 안에 늘 쓰고 AND 하고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근데 똑같을 경우에는 늘을 쓰질 않으니까 여기서는 생략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기억해 주시고. 자, 5번 문제가 문자열 결합인데, 자, 인티저라는 함수 아까 나온 것처럼 작은 정수를 넣는 거예요. 이는 작은 정수. 그 다음에 MOD 그러면 MOD 나머지 구하는 거죠. 나머지 숫자가 있고 나누는 수를 넣어주면 얘가 나머지를 구해주는 문제예요. 그래서 5번 문제가 좀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면 저장 수량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뭐 12개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얘가 며칠을 쓰고 나머지가 몇 개냐. 편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과가 380개가 있어요. 하루에 사과를 2개씩 먹었어요. 그럼 며칠을 먹을 수 있고 남는 게 몇 개냐를 구하는데 일수와 가로와 나머지와 가로로 문자 결합 작업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인티저의 의미는 뭐냐면 380을 12로 나누면 일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소수점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눈하시고 저장 수량 나누기 12를 해서 하루 사용량으로 나누면 이렇게 31.666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소수점이 필요가 없으니까 작은 정수를 사용한 인티저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인티저의 역할이 뭐가 되냐면 목을 구하는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36일을 쓸 수가 있어. 그럼 그 뒤에 and 따옴표 가로로 결합을 하나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구하라는 거니까 또 and 하시고 mod 하시고 저장 수량을 뭐로 나누냐 그러면 여기 하루 사용량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나머지가 8개가 됩니다 하고 나머지를 구하고 그 뒤에다가 and 따옴표 닫는 가로를 놓주는 문자열 결합 작업이에요. 그래서 목을 구하고 나머지를 구하는데 목을 구하는 개념으로 인티저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문자열 결합은 항상 하나씩 추가해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티저에 의해서 목을 구하시고 and로 가로를 결합하시고 나머지를 구해서 결합하시고 닫는 가로로 결합을 해주시면 돼요. 마법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90 이상이면 수, 80 이상이면 우, 70 이상이면 미, 60 이상이면 양, 60 미만이면 가. 근데 여기 70 지금 여기가 40점이잖아. 여기서 지금 에러가 났고 50점, 60 미만이 가까지 에러가 났네요. 그 다음에 70 미만에서도 오류가 났네요. 70 이상이면 왜 아까는 틀렸죠? 아무것도 작업한 게 없는데? 그러면 당황스럽죠. 실제 시험 봤을 때 그런 일이 나오면 당황스럽죠. 노하면 그냥 지우고 다시 하시는 걸로 추천을 드릴게요. 이걸 녹음을 안 했구나. 아까 앞으로 간 거 그때부터 녹음해야지. 1번이 건너뛰었네. 자, 2번 문제가 또 if가 또 나왔습니다. 라지와 스몰을 이용해서 높은 132는 우수, 낮은 132는 노력, 나머지는 공백이에요. 그래서 라지를 이용해서 세 번째 큰 수를 구하고 그 큰 수보다 커요 그러면 우수, 세 번째 작은 수를 구하고 걔보다 작아요 그러면 노력, 나머지는 공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라지라는 함수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라지는 범위를 주어지고 번째를 놓주면 몇 번째 큰 수를 구해주는 거예요. 같은 형태로 사용하는 게 스몰.
그러면 얘는 범위와 번째를 넣어주면 몇 번째 작은 수를 구하는 거예요. 작은 수. 그 다음에 이제 중첩 if 작업이에요. 그래서 if 함수가 나오면 항상 첫 번째 조건을 먼저 처리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는 실적이 높은 1, 2, 3위를 구해서 우수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 비교하는 값이 여기 첫 번째 실적을 비교하는 거죠. 그리고 얘가 라지에 의한 실적 범위에서 세 번째 큰 수를 구한 거예요. 세 번째 큰 수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세 번째 큰 수를 구하는 라지의 이 범위는 절대 주소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실적은 내려가면서 변하지만 세 번째 큰 수의 값은 절대 주소예요. 그리고 확인하시고 true, false를 채웠을 때 true가 나온 상태에서 라지 마법사를 들어가 보면 얘가 세 번째 큰 수가 8629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8200보다 큰지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조건을 뽑아냈으니까 이제 if 함수를 넣어주고 마법사를 들어가서 복사를 해주시고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제 우수예요. 그리고 얘는 중첩 if 작업이기 때문에 아니면일 때 if를 추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 V 한 다음에 SM 하고 스몰로 바꿔줘야겠죠. SMALL 하고 스몰로 바꿔주시고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제 노력이 되는 거예요. 노력. 그 다음에 아니면 공백으로 처리하라는 거예요. 중첩 if 작업이에요. 그래서 노력과 우수와 공백으로 처리하는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얘를 if s를 사용하면 첫 번째 조건은 이렇게 되겠죠.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제 노력이 되는 거예요. 노력. 그 다음에 이제 얘는 if를 여러 번 쓸 거야 하고 정했기 때문에 그냥 두 번째 논리식을 놓으시면 돼요. 여기다가 스몰이라고 넣어주셔야겠죠. 하고 라지를 지우시고 스몰을 넣어주시고 우수. 그 다음에 여기 로지컬 테스트 3에 나머지는 처리할 때 TRUE 하고 넣어주시고 공백을 넣는 형태를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첩 if 작업을 좀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다중 if로 보시면 돼요. 확인하시고 내용을 채우면 이제 똑같은 작업이 되겠죠. 이게 이제 다중 if 함수예요. 중첩 if를 일단 써놨고요. 항상 if 함수가 나오면 첫 번째 작업이 true, false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기억할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if 함수에 조건에 계산 결과를 사용하면 절대 주소 유무를 얘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if 함수 조건의 계산 결과를 이용해서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주소가 들어가는 게 한 90% 이상의 절대 주소예요.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 돼요. 되셨나요? 네, 3번 보겠습니다. 자, 디에버러지와 라운드업이 나왔네요. 그래서 라운드업은 올립, 그래서 숫자가 나오고 자릿수를 지정하는 것으로 올림을 놓는 거죠. 그래서 0은 뭐 정수, 1은 한 자리 표시, 그다음에 마이너스 1은 1의 자리에서
올림을 하는 거예요. 올림. 그래서 얘는 소수점이요 둘째 자리에 올림하여 한 자리 표시하세요. 그러니까 2를 써야겠네요. 2를. 조건을 쓰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 디에버러지. 아까 한 것처럼 표 전체 계산할 열 번호, 그 다음에 조건 범위를 넣어주시는데 항상 조건 범위를 먼저 확인하시고 디에버러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3번 문제에 보면 계열이 공학인, 요 계열이 공학인 떨어져 있으니까는 여기에다 조건을 쓰고 취업률에 여기 취업률이 세 번째 열에 있네요. 계산할 열번호 3. 취업률의 평균을 구하여 둘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평균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조건 계열 공학이라고 먼저 조건을 완성해 주시고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디에버러지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표 전체 범위 잡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계산할 열번호 3 조건 범위는 계열이 공학 73.66666이 나왔네요. 둘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한 자리 표시하세요. 라운드 업을 넣어주시고 커서 왼쪽 한 다음에 1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 그래서 73.7이라는 값이 나왔네요. 그래서 디에버러지에 의해서 평균을 구하시고 라운드업에 의해서 올림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if choose rank. 어려운 문제를 했습니다. 자, 얘는 랭크 함수에 의해서 순위를 구하는데 첫 번째 인수가 순위를 알고 싶은 값을 지정하시고 두 번째 인수가 순위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 주소를 넣어주시고 방법이죠. 그래서 방법 0은 큰 수의 1등. 그래서 얘를 내림차순 등수라 그러고 생략 가능하다 했습니다. 방법 1은 작은 수의 1등. 그래서 얘는 오름차순이라 그랬고 시간에 관련된 기록 경기에서 주로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if 함수에 의해서 주어진 내용이 1등, 2등, 3등까지를 구하기 때문에 랭크 함수에 의해서 3등 이내를 판단하는 if 함수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참일대 choose 함수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if 함수에 의해서 조건을 판단해서 참일 때 뭐 할 거야, 거짓일 때 뭐 할 거야 를 처리하시는데 이 문제에서는 조건이 3등 이내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랭크 함수에서 순위를 구하시고 그 순위가 3등 이내에 하고 판단해서 참일 때 choose 함수를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참일 때 choose 함수 사용. 그 다음에 뭐 choose 함수는 선택 함수라 했어요. 그래서 선택 번호를 먼저 구하시고 1일 때, 2일 때, 3일 때 번호에 따라 해야 될 일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선택 번호가 순위를 구하는 랭크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에 해당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기록에 대한 순위를 구하고 1위는 1위, 2위는 2위, 3위는 3위인데 기록이 가장 짧은 것이 1등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100m 기록의 달리기예요. 시간에 관련된 기록이랍니다. 그래서 랭크 함수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0이 아니라 작은 수의 1등을 넣는 2를 쓰셔야 돼요. 자, 넣어하시고 RA
랭크 EQ 들어가시고 순위를 알고 싶은 값 두 번째 인수가 순위를 비교할 뻔. 그러니까 기록 전체가 되고 얘가 절대 주소. 방법은 0이 아니라 2를 쓰셔야 돼. 1.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자, 그 순위를 구하는 방법을 지정하는데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으로 요걸 보셔야 돼. 1이 아니에요. 원래는 0이 아닌 값을 지정하면 그러니까 2를 써도 되고 3을 써도 되고 어뭘 써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1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위가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다 if 추가하시면 안 돼요. if 함수는 항상 true, false가 나온 다음에 추가하셔야 돼요. 그래서 작거나 같다. 그 값이 3등 이내에 들어왔어요. 하고 사용하시고 if 함수 들어가시고 마법사를 한 다음에 조건을 복사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참일 때는 직접 함수를 쓰겠습니다. choose 함수 하고 넣어주시고 가로 열고 닫고 밑에다가는 공백이야. 자, 이렇게 내려오니까 얘가 따옴표가 붙어요. 따옴표 지우셔야 돼요. 자, choose 함수 넣어주시고 수식 입력줄에 보면 여기 choose 함수가 보이죠. 그럼 이 choose 함수를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함수가 choose로 바뀌어요. 그럼 여기서 아까 if 함수의 조건을 복사한 걸 붙이시고 작거나 같다 3을 지우시고 1일 때 1위, 2일 때 2위, 3일 때 3위 이렇게 넣어주는 작업을 하시고 확인으로 내용을 채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if와 choose와 랭크 함수를 같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라 해서 얘는 참일 때 choose를 쓴다는 거. 자, 5번 문제는 랭크 함수하고 H루건이네요. 그래서 찾기 참조가 나오면 항상 찾아서 뽑을 범위를 확인한 다음에 첫행 또는 천열이 찾으려는 값의 목록이에요. 그래서 이 목록이 있는 내용이 표에 있으면 바로 쓰면 되고 표에 없으면 찾으려는 값을 해결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5번 문제에서는 기본과 실적과 실적 순위별 수당 지급률을 이용하여 사원들의 실수령액을 계산하는데 실수령액은 여기 기본급이 여기 있어요. 얘와 그 수당 지급률이라는 것을 뽑아다가 얘와 곱하는데 1 마이너스 수당 지급률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당 지급률을 실적을 기준으로 여기 실적이 여기 있네요. 얘를 기준으로 순위를 구해서 이 순위가 1등과 2등은 50%, 3등과 4등은 40%, 5등과 6등은 70%, 7등 이상은 20%를 수당 지급률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위를 먼저 구하는 랭크 함수를 먼저 쓰셔야겠네요. 눈하시고 RA EQ 마법사 들어가시고 순위를 알고 싶은 값, 순위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주소. 그 주어진 내용에서는 그 실적이 가장 높은 것이 1위입니다. 그러니까 큰 수의 1등을 누르라 했으니까 0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순위를 이렇게 구해서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 값에 따라서 수당 지급률을 구하는 거니까 H룩업을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두 번째 인수가 여기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주소. 그 범위에 이 행에서 뽑아요. 그리고 숫자가 1, 3, 5, 7 오름차순되어 있으니까 방법은 유사일치로 1을 쓰거나 생략하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또 우리 작업을 한 결과를 보면
0과 1이 나오니까 여기에서는 50%라면 0.5, 0.4, 0.3, 0.2. 근데 여기는 돈을 계산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회계 표현에 소수점 자리가 없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에다가 그대로 기본급 곱하기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수당 지급률을 넣어주시는데 맨 뒤에 가로를 또 하나 닫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엔터에서 이제 구해보면 실수령액이 구해짐을 알 수가 있죠. 아, 1 플러스네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우리가 지금 정답을 보니까 틀렸음을 알 수가 있는데 실제 하다 보면 틀렸는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본인들이. 그래서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5번 문제에서는 랭크 함수를 먼저 처리해서 순위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H 룩업에 의해서 지급률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급 곱하기 1 플러스 그래서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사용해 주시면 돼요.